이변수 함수에 대한 연쇄 법칙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기울기 벡터장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y가 주어졌을 때,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레디언트 f라는 벡터 함수를 도입하는 게 키 아이디어였죠.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n변수 함수인 경우로 확정할 겁니다. n변수 함수일 때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똑같아요. 우리한테 n변수 함수 fx1 블라블라블라 xn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의 기울기 벡터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벡터를 대응시키느냐? 각점 x1 블라블라 xn에다가 어떤 벡터를 대응시키냐면요. 똑같아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f를 x1으로 편미분해서 얻은 편도 함수를 적고요. k번째는 xk로 편미분해서 얻은 함수를 적고요. 마지막 녀석은 마지막 변수 xn으로 편미분해서 얻은 함수를 적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x1으로 편미분하고 xk로 편미분하고 xn으로 편미분해서 이렇게 생으로 모아놓은 벡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기하학적 의미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굉장히 이게 편합니다. 자, 일단 계산하는 예가 있는데요. f가 유클리디안 거리 함수일 때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 f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 n변수 함수인 경우에 연쇄 법칙을 두 가지 방법으로 써봅시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f에서 좌표 대신에 캐피털 XT를 쏙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n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성분 함수가 이렇게 x1t, x2t 해서 xnt까지 n개의 성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즉 fx1t, x2t 해서 xnt까지 있어요. 이 녀석은 t에 대한 함수고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되겠죠. t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각각의 컴포넌트 함수에 대해서 거쳐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k 거쳐서 미분하고요.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인덱스는 k는 1부터 n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피털 XT 좌표 대신에 캐피털 XT를 대입한 녀석을 생각하고 이 녀석을 t에 관한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거 미분하면 뭘 얻어요? 그레디언트 f고요. 어디에서 계산해요? xt를 쏙 대입하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RN에 있는 벡터가 되고요. 이 녀석은 RN에 있는 벡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거 미분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에 거 미분할 거예요. x't예요. 이것도 RN에 있는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RN에 있는 두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내적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x't는 뭐예요? x't는 첫 번째 성분이 뭐예요? x1을 t로 미분한 거, 블라블라 해서 xn을 t로 미분한 거. 이 녀석을 다 모아놓은 벡터가 될 거예요. 속도 벡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n변수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도입하고 나면은, 기울기 벡터장을 도입하고 나면은 연쇄 법칙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좌표 함수를 거쳐서 미분하는 거, 또 하나는 바깥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는 거. 여기서의 곱은 물론 이너 프로덕트예요. 내적. 자, 이렇게 해서 n변수 함수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물론 이것을 지금은 증명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 그레디언트 표현이 벌써 이것의 왜 그레디언트 f가 유용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으로 x1으로 편미분하고 블라블라해서 xn까지 편미분해서 모아놓은 그 벡터 그레디언트 f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지만 벌써 연쇄 법칙을 쓸 때 그레디언트가 있음으로써 표현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죠. 자, 여러분 앞으로 n변수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물론 n변수 함수에 대한 연쇄 법칙의 응용도 보게 될 거고요.